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공회형제. 여기서 공자는 구멍공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쓰지만은 또 심하다 이런 뜻, 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구멍공이 아니고 심할 공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자는 품을 회, 아, 아니 공자 같은 경우는 뭐 공맹, 뭐 비공 이렇게 구멍 있죠?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많이 그 명사형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다음에 품을 회자 같은 경우는 뭐 회유, 뭐 회의, 회포 이럴 때 감회가 있다 이럴 때 쓰이는 자고, 그다음에 이제 맏형자는 알죠? 형형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뭐 부형, 학부형 할 때, 그다음에 인형 뭐 여러 가지 쓰이고, 또 아우제자 같은 경우는 사제간, 이건 또 여기선 사제라고 할 때는 제자란 뜻도 있어요. 아우라는 뜻 말고 이제 자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일단은 그 명사형 단어를 한자로 많이 알면은 우리 국어 생활에도 굉장히, 언어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 특히 동양 언어를 배우실 때,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배울 때 아주 유용하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알고 있는 것만 가져도 내가 이미 단어 공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글씨 캠프에서는 물론 이런 뜻도 중요하고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글씨 쓰는 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쓰는 방법을 일러드리는데, 자, 간단하게 해석하고 시작할게요. 공회 형제, 그러니까 자, 여기선 이제 심하게, 그러니까 깊이 회, 여기선 회자도 생각하다, 생각할 회로도 쓰여요. 깊이 생각한다. 누구를? 형과 아우 이렇게 돼 있죠. 형제, 깊이 생각해, 이게 서로 간에 깊이 생각해 주는 형과 아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쓰는 거 하겠습니다. 활자대로 보면은 이 활자는 참 멋없죠. 그리고 좌우가 똑같이 방정하게 맞춘다.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거 좀 진하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이 물을 살짝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래 위를 딱 맞춰 쓰시면 돼요. 활자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활자대로 안 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잠시요. 자, 이제 이렇게 그 자형이 위아래를 이렇게 맞추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폭이 요 폭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육필로 쓸 때는 좀 조정을 좀 하잖아요. 그 멋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자형 자체가. 자, 중심을 잡아 놓는 이유는, 자, 좌우 그 대칭이나 이게 길이 아니면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들 자자도 좀 더 리얼하게 하면 머리를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머리를 크게 이렇게.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여기가 길이를 많이 안 길게 했어요. 이렇게 오면 여기가 꽉 조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아들자가 작아지면은 이쪽 부분을 좀 크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만 맞추시면 돼. 여기 색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말로 설명할게요. 아들자를 크게 하고 이쪽 부분을 더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형 맞추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자,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 연결성이 있죠. 이것도 이건 반대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걸로. 응용은 이 행서로 와서도 돼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이거 자체만 보는 게 아니고, 글씨는 여러 글씨를 쓰잖아요. 여러 글자를 쓰는데 거기에
어떤 자형이 어울리나에 따라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회자는 여기서 생각할 회로 해석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인제 보겠습니다. 점 찍고 내려가고 이것도 보면은 점 2개 찍고 뭐 이렇게 해서 필순을 그 정해 놓은 대로 실질적으로 안 쓰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는 포인트는 이게 가로액이 좀 넓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좀 복잡하죠? 내려갔고 점이 2 개가 이렇게 한 일자를 2개 이렇게 걷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는 안 써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삐침이 따로 나오는 겁니다. 활자에 보면 붙어 있어 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그랬어요. 예. 이 말을 굉장히 좀 삼가하고 가려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말 참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들 많이들 신경 쓰시니까. 그죠? 예. 이거 이 중심 잡아 놓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칸을 3 칸으로 나누세요. 1 칸, 2 칸, 3칸 나눈 다음에 이런 자들은 보통 변이 있을 때는 변은 3분의 1만 쓰면 돼요. 칸에서 이게 이쪽을 2칸 쓰시면 돼요. 1 칸, 2칸 쓴다. 똑같이 인제 여기서 볼게요. 여기 자형의 변화를 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1 칸만 쓰는 효과가 나오죠. 이걸 또 구별해 놓고서 딱 그만큼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계략적인 칸을 나누는 게 좋다. 그리고 점도 이렇게 좀 크게 찍고 이게 넓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요 획이 많은 부분을 좀 생략을 좀 할 거예요. 그렇게 써야지죠. 그죠? 이거보다 작아지죠? 이게 많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런 글자로 정립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정립된 거예요. 그전에 많이 육필로 쓰여지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게 틀렸다 그러면 옛날 게 다 틀렸다는 얘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길 이렇게 처리했어요. 복잡하니까. 그쵸? 이렇게 와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점을 작게 찍는 게 아니라 좀 크게 찍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생략도 되면서 쓰기가 쉽겠죠. 물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굳이 이런 자형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행서를 썼을 때 행서의 자형이 이쪽에서 파생된 게 많다. 이거를 행서로 쓰려고 그러면 복잡해서 못 써요. 예.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 점을 찍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 십자를 이렇게 뚫고 들어와요 이렇게. 행서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끊어도 되고 끊어도 되고 여기서 다시 연결이 돼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점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길만 아시면 돼요. 자 인제 이어서 맏형자 볼 건데요. 이 형형 맏형 그러죠. 근데 활자 보면은 위에 입구를 거의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크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원래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쓰진 않아요. 이렇게 크게 쓰고 자 요거 가운데 요렇게 중심 잡아 놓고 빗침이 왼쪽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자 이자 같은 경우는
일로 온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길이를 조정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근데 육비를 쓸 때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쓰고 여기서 인제 해설해 주면은 이 획과 이 획이 한 번에 연결되는 그런 자형이 있어요. 그걸 가져왔어요. 역시 입구가 작아지면 안 되고, 자 이거 중심 잡아 놓고 할게요. 중심 잡아 놓고 입구를,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자 활자에서는 이런 그 빈틈이 없이 딱딱 다 붙여 쓰는데 우리가 육비를 쓸 때는 이렇게 살짝 공간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멋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획을 좀 더 길게 나와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끝에서 똑같이 맞추는 자형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중심에서 왼쪽에 간 만큼 오른쪽으로 오면 되니까 딱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쓸 줄 알면은 인제 행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된 행서가 있습니다.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를 어떻게 한다? 작지 않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와요.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쓰셔도 된다. 이 써 놨을 때 멋이 안 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세로획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세로획을 길게 하고 안쪽에 들어와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다. 그다음에 인제 아우제. 아우제자도 쓰기가 쉽진 않아요. 자 이것도 역시 활자대로 씁니다. 이렇게 쓰고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한 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간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다음 내려오는 간격이 같이 맞추시면 돼요. 이 간격, 이 간격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서 이걸 이렇게 내리죠. 좀 작네요, 좀 크게. 뭐 작아도 상관없지만은 그다음에 여기서 밑심이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요런 자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쪼끔 변화를 좀 줄게요. 그러면 자형 맞추시기가 훨씬 좋다. 중심을 잡아 놓고요. 항상 이렇게 중심 잡아서 연습하시면 좋아요. 자 점 모양부터 달라지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서로 호응이 되게 서로. 그러면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 간격, 이 간격 맞추는 거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그닥지 크지 않게 들어갔죠? 예. 대신에 이 획이 일로 올라가요. 이런 자연이 있어요. 여기서 약간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간격을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게 맞춰 주고 가운데 내려놓고, 자 중심이 있으니까 맞추기가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빗침을 좀 더 수려하게 이렇게 길게 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훨씬 써 놨을 때도 이거보단 좀 멋이 조금 더 생긴다. 음. 행서 보겠습니다. 행서도 이런 자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점 찍고 연결되죠. 이렇게. 역시 머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이걸 끊어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와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갈고리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이건 보통 갈고리가 달리는 거는 연결성이 있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달린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간격 맞추는 거 똑같죠. 이런 자형 맞추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이 정자를 잘 써야지, 해설을 잘 써야지 행서를 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리듬만 타고 연결성만 가지면은 행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인제 내자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뜻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심할 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자도 품을 회자가 아니라 생각할 회예요. 형제는, 형과 아우는 이제 똑같죠. 그래서 서로 간에 깊이 생각해주는 형과 아우, 이렇게 아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뜻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글씨가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면, 글씨 영상이 올라오면은 영상 보시면서 잘 될 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한 번 보고, 이게 보통 그 유튜브 강의 이런 게 그렇잖아요. 눈으로 한 번 보고 쓱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머리 좋으신 분들은 마치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몸이 움직이는 거지, 실기가 중요한 거지, 이 생각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몸이 알 때까지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보통 한 100번 정도 써보시면 가장 기본은 될 거예요. 네, 일단 연습 많이 해서 좋은 글씨 쓰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